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구례군이 멀쩡한 하천 산책로를 파크골프장으로 불법 조성해 논란입니다. 하천 부지의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환경단체는 공익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구례군 서시천변 일대에 조성된 파크골프 연습장입니다. 24,000제곱미터 부지에 18홀 규모로 구례군이 올해 1월 초 3,800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지방 하천으로 본래 산책로와 공원 조성을 위해 만들어져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천조정법상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면 영산강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또는 구례군이 자체적으로 신고 허가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례군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였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으로 바뀌면서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곳곳에는 파크골프협회 회원들만 사용 가능하다는 편말도 세워져 있습니다. 옷이 펴요. 그러면 거기에 가운데로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하고 했거든요. 잔디를 심은 다음에 외부인은 출입금지, 회원의 출입금지 해버리니까 여기 원래 산책하고 그랬던 곳인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구례군은 파크골프장 조성의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제대로 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 편의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파크골프장이 겨울철 휴장에 들어가면서 임시로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례군의 묵인하에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은 이곳을 2달 가까이 이용했습니다. 하천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걸로 그거는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임시 사용을 하는 게 한 3, 4개월 정도. 그러면서 구례군은 이번 달 말까지 파크골프장을 산책로와 공원으로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었고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또다시 돈이 들게 되는 겁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과정이 위법으로 드러난 만큼 환경단체는 공익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농공단지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취소 추진 논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광주 광산구는 이미 몇 달 전 용도 변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공개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주현정 기자입니다.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한 법안이 개정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수리업도 산단에 들어설 수 있게 됐는데 부지의 용도까지 바꿔가며 광주 소촌농공단지에 자동차 수리업 입점을 추진하던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박 씨는 이 법 개정 석 달 뒤 변경된 토지 용도를 원래대로 해달라며 광주 광산구에 용도 변경 취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땅 그 부억 내고 안 내고 가는 게 저희는 이익이에요. 관련법이 바뀐 만큼 용도 변경 후속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광산구가 산업부와 국토부에 승인된 개발 실시 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한 시점은 박 씨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기 2달 전인 8월로 확인됐습니다. 광산구는 구두로 민원이 접수돼 민원 대비 차원에서 부처 질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인 행정행위였냐를 두고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구의회에서도 관련 공방이 오갔습니다. 10월에 당사자는 취소원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는 미리 8월 달에 국토교통부에 취소원을 이거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법 개정되자마자 구두로는 뭐 그런 의사들이 있었던 걸로 이제 확인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그런 이제 상황을 대비해서 알아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시도 다 해버리고 네. 용도 변경을 하라고 승인까지 다 했는데 네. 사업 기간까지 선정해줬는데 그게 취소가 될 수 있는가요?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다가 투자하기 싫어서 또는 다른 이유가 발생하면 투자를 안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저희 행정에서는 살펴봐야 되니까 이걸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광산구의 석연치 않은 해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그보다 2달 앞서 용도 변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을 미리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산구가 자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받은 법률자문서입니다. 사업자의 주장은 관련법에 규정하는 취소 가능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용도 변경 취소 처분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일부 내용 변경이 있어 자문 결과로서 효력을 유보하고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공개하지 않은 별다른 의도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본인들이 공식화 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질의를 했고 전문가의 답은 공식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어떤 근거로 전문가의 답변이 공식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산구의 석연치 않은 해명이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도청 직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 등 13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위직부터 7급까지 다수가 포함된 가운데 송치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결국 전라남도와 매점을 운영하며 횡령에 관여한 노조 모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고 제도 개선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목포 MBC 보도 이후 사무관리비 자체 감사를 통해 44명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내렸던 전남도. 2년 만에 경찰이 재판에 넘긴 공직자들의 숫자는 그 2배를 넘었습니다. 주부이기도 해서 그 가스비나 이런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세금이 낭비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결과도 충격적이고, 특히 송치된 절반가량은 20대 7에서 9급 직원들로 공직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배임 혐의로 금고 이상의 선고 유예만 받아도 파면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개인적 착복 외에도 하위 직원들은 관례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유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전라남도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라남도를 믿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매점을 운영하며 이 같은 비위에 사실상 적극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남도청 노동조합.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던 매점은 사무관리비 유용 창구로 드러나며 문을 닫았고 현재 사설 편의점이 대신 들어섰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 삼아서 우리 노동조합도 보다 밝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 사무관리비 사태 관련 대책 마련과 전남지사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떳떳하게 수장으로서 이를 잘못된 점을 수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을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해 전라남도는 물품 구매 시 서류에 납품 일시가 표기된 사진을 함께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회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의 수업 거부도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새학기를 맞이한 조선대학교. 활기찬 캠퍼스와는 달리 의과대 건물은 고요함이 흐릅니다. 600명이 넘는 재학생 가운데 90%가 복학을 신청하지 않았고 신입생도 수강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수업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전남대 의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신입생 일부가 수업에 참여할 뿐 재학생들의 참여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대학들은 일단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인 다음 주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을 절대 구제하지 않겠다며 특히 신입생을 향해서는 더욱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수업 참여를 끌어내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되는데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초고령 사회에서도 국민 건강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최근 조선대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투쟁 참여 설문을 기명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선배들의 입김으로 수업 거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멸종위기종 독수리가 무리를 지어 전남 섬진강 하구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최근 독수리의 생태적 가치가 주목받는 만큼 체계적인 서식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미끄러지듯 활공합니다. 한두 마리씩 모이더니 이내 떼지어 섬진강 위를 맴돕니다. 날개를 활짝 펴면 최대 길이가 3m에 이르는 독수리. 맹금류 중 가장 덩치가 크지만 먹이를 두고는 까마귀 등 다른 새의 눈치를 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하늘의 제왕. 광양을 비롯한 섬진강 하구로 모여든 건 조류보호활동가가 먹이 나눔을 시작하고부터입니다. 독수리 먹이인 육류 부산물은 구례와 하동의 축산농협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한파 속에서 비닐, 그 모래톱 속에 있는 비닐을 찾아서 뜯어먹는 걸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 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먹이를 주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먹이 나눔을 시작한 이래 이번 겨울 최대 120여 마리가 관측됐습니다.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 독수리들은 이달 말 3,000km를 날아 다시 몽골로 돌아갑니다. 독수리의 생태적 가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물 사체만 먹는데 부패한 유기물에서 나오는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걸 막는 역할입니다. 지구의 청소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야생에서 그 많은 동물들이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죽어갈 때 그들을 먹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하지만 독수리는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자연에서 먹이가 줄어든 데다 농약 중독 등으로 위협에 시달립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만큼 민간뿐 아니라 지자체나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영광 대마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농장은 유경오리 16,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방역 조치를 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면서 고병원성 여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이르면 이번 주 국토교통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향 승인을 공식으로 신청합니다. 고광환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국토부 항공정책관에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 국제선 운항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 경제계 등의 광주공항 국제선 취향 요구가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